안녕하세요. 드림헬 심리상담센터 원장 김지우입니다. 요즘 저에게 상담받는 분들 중에는 발표 공포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교나 직장에서 발표를 할 때 지나치게 떨리고 얼굴이 새빨개지는가 하면 심지어는 긴장이 지나쳐서 발표하는 도중에 쓰러진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아마 발표를 하면서 긴장을 해본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자, 오늘은 발표 공포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 일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발표를 잘하고 싶어 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할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표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는 것이 왠지 부담스럽고 실수라도 해서 창피를 당할까봐 긴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반복되면 발표 공포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발표 공포증은 대인기피증, 시승공포증과 함께 사회공포증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공포증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이 내면의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무대공포증이나 면접공포증도 사회공포증에 속하는데요. 발표공포증의 경우 발표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망신을 당하거나 발표를 하고 나서 나쁜 평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어릴 때 부모로부터 존중과 배려, 칭찬, 지지, 격려,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시와 거절, 비난, 비교, 학대를 당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이런 증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발표와 직접 연관된 나쁜 기억이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발표 공포증이 생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잘하고 싶어 하는 것과 발표를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발표를 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발표를 두려워하는 것은 트라우마로 인해 나타나는 심리 장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해결 방법도 당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발표 공포증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발표는 내가 준비한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학교나 직장에서 과제를 부여받아서 그것을 수행하고 난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내가 준비한 만큼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렵다면 이것은 나는 남들 앞에서 말하는 자체를 두려워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발표가 아니더라도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자체를 두려워하는 심리적인 증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발표 공포증이라고 부르는 증상은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발표 공포증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공포증이고, 나는 발표하는 게 두렵다가 아니라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렵다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울까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들 앞에서 말을 하다가 또는 발표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망신을 당하거나 나쁜 평가를 받은 경험이나 어릴 때 부모로부터 존중과 배려, 칭찬, 지지, 격려,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시와 거절, 비난, 비교, 학대를 당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표 불안이 생성된 패턴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표 공포증을 해결하는 방법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패턴, 그러니까 발표를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나쁜 평가를 받아서 생성된 발표 공포증의 경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해야 합니다. 발표를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나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정신적인 충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간주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는 데는 EMDR, 즉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이라는 수평 안구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EMDR은 미국의 샤피로 박사가 개발했는데, 자기가 겪은 사건이나 사고 장면을 떠올리면서 눈동자를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발표를 하다가 실수를 한 사람은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수평 운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동자를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불안한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고 20-30분씩 3-4회를 반복하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그때의 사건이나 사고를 떠올려도 불안이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EMDR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병사들의 정신적인 후유증을 획기적으로 치료하면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된 심리치료 기법인데요. 이미 충분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효과는 탁월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혼자서 하다 보면 오히려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나서 불안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이스캔이라는 EMDR 장비가 시중에 나와 있는데, 가정용은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아서 구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장비를 활용하면 혼자서도 수평 운동을 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코칭을 받고
훈련하는 과정을 병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발표를 잘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 즉 어린 시절의 경직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표 불안이 생성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 시절에 주 양육자인 부모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와 거절, 비난, 비교, 학대를 당한 경험으로 인해 발표 공포증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관심의 두 종류라는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부모가 자녀를 어릴 때부터 존중하고 배려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무시하거나 학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흙장난을 하면서 놀다가 옷이 더럽혀졌을 때 어떤 부모는 아유, 우리 아들 씩씩하게 잘 놀았네. 옷이 더러워졌지만 엄마가 깨끗하게 세탁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는 아니, 옷이 왜 이 모양이야? 아주 진흙탕에서 뒹굴었구만. 너는 대책 없는 말썽꾸러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아이가 받는 느낌은 달라집니다. 엄마에게 칭찬받은 아이는 우쭐해지고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겠지만, 엄마에게 야단맞은 아이는 기가 죽어서 엄마의 눈치만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면,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60점을 받은 경우에 어떤 엄마는 우리 아들 60점 받았네. 잘했어. 엄마는 학교 다닐 때 50점 받았는데 너는 60점 받았으니까 엄마보다 훨씬 똑똑해 라고 하고, 어떤 엄마는 아니, 고작 60점 받은 거야? 다른 애들은 90점, 100점도 받는데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한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아이가 받는 느낌도 당연히 다를 겁니다. 엄마에게 칭찬받은 아이는 자신감이 충만해질 것이고, 엄마에게 꾸중 들은 아이는 열등감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나 행동을 편하고 쉽게 할 수 있지만, 무시와 구박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어릴 때 무시와 구박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자신은 칭찬받을 자격이 없다는 인식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칭찬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잘 못하는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자아상을 형성하고,
그런 자신이 뭔가를 잘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신념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는 정신분석과 인지행동치료 그리고 최면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고 효과도 좋은 편입니다. 아울러 이 경우에도 트라우마를 치료하면서 동시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코칭을 받고 훈련하는 과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발표공포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발표공포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 2부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발표공포증을 극복하고 발표를 잘할 수 있는지, 발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궁금한 점이나 듣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글을 작성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